여러분 혹시 떡튀순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튀김 순대를 줄여서 말하는 이 떡튀순은 분식계에서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떡튀순과 색채의 마법사들이 모인 인상주의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점 혹시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술 사조이죠. 이름만 대면 너무나도 유명한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인상주의인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티스트 삼총사는 분식계의 떡튀순처럼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상주의계의 중심을 이루는 3명의 인물입니다. 바로 19세기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인상주의를 탄생시키고 서로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로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정을 나누며 힘든 순간까지 함께한 모네 르누아르 그리고 바지유입니다. 이 3명의 화가를 이름은 알고 계셨지만 절친이었단 사실까진 모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인상주의의 삼총사를 한국 분식계의 대표 떡튀순과 함께 비교해보며 재미있고 친근하게 예술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먼저 떡튀순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쫄깃하고 말캉한 식감의 떡에 매콤한 소스를 입은 떡볶이는 참 여러 종류의 소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모이면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매운맛부터 떠올리게 되시는 분들 계시죠?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분식계의 대표 떡볶이입니다. 다음은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메뉴 튀김입니다. 바삭한 겉옷을 지녔기에 식감까지 맛있는 데다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죠. 떡볶이를 시키면 이 튀김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따라오는 이 떡볶이의 베스트 프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순대입니다. 쫀득하고 고소한 순대는 오징어 순대, 땡초 순대 등 다양한 종류의 또 지역별로 찍어 먹는 소스가 다양해서 문화적인 이야기까지 품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들이 모여 줄임말 떡튀순으로 분식계를 대표하는 이 세 음식은 어떤 점이 닮았는지 다음 인상주의를 알아보실까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거부하고 그 시대의 풍경과 모습들을 색채, 색조, 질감으로써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화가들입니다. 이러한 화가들 중에는 배움의 시작을 함께하고 또 무에서 유의 창조인 인상주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며 예술의 삶을 함께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만나 인상주의를 함께했을까요? 때는 19세기로 흘러갑니다. 19세기 스위스 예술가인 샤를 글레르는 파리의 한 사립미술교육장을 인수하며 미술 아틀리에 글레르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인상주의계의 떡튀순 삼총사 역시 각기 다른 유년 시절을 보내고 파리 이 아틀리에 글레르에 모이게 되는데요.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 수업료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틀리에 글레르였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열정만을 가진 채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고 종교 또는 신화를 담은 그림만이 그림이다라고 인정하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나 균형미를 가진 클래식한 방식의 그림만이 그림이다라고 칭하던 시절에도 전통적인 회화기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집중할 뿐 자유롭고 편견 없는 교육 방식을 이야기했던 글레르 덕분에 학생들은 저마다의 그림체를 가지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삼총사들 역시 인상주의의 시작 또한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순간의 찰나를 담기 위해 올바른 형태보다는 빠른 붓터치로 실제적인 색감의 표현보다는 저마다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색감을 담기 위해 다양한 컬러로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완성한 삼총사들의 그림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대우받지 못했고 파리 정부에서 운영하던 살롱전에서도 조롱과 혹평을 받으며 번번이 떨어지는 등 아주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주의계 떡튀순 삼총사는 절대 굴하지 않고 살롱전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 낙선전 또는 인상주의전을 여는 등 함께였기에 더욱이 힘을 내서 자신들의 표현을 담은 그림을 세상에 이해시키고자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차와 튜브 물감의 발전을 맞이하며 근교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풍경을 배경으로 각자 그림을 그리는 등 서로를 리스펙하고 응원하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작품으로서도 많이 엿보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남긴 작품들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을 함께했고 사랑하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며 서로를 향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지 또 노력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작품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이 대가들이 서로를 남긴 작품은 작품으로서도 훌륭한 작품이지만 삼총사들이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어 더욱이 따스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떡튀순 삼총사 모네, 르누아르, 바지유는 떡볶이 튀김, 순대 중 각자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너무나도 유명한 클로드 모네가 메인이 떡볶이를 담당하는 것일까요? 따스한 색감과 행복을 그려낸 작가 르누아르가 떡볶이를 담당하는 것일까요? 이번 첫 주제였던 인상주의계 떡튀순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화가는 클로드 모네도 오규스트 르누아르도 아닌 바로 프레데릭 바지유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떡볶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프레데릭 바지유죠. 떡튀순에도 떡볶이가 없다면 튀김과 순대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듯 인상주의계 삼총사 역시도 프레데릭 바지유가 없었다면 클로드 모네와 르누아르가 이같이 크게 빛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할 만큼 바지유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친구이자 버팀목이자 그리고 후원자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지유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지유는 가난한 어린 시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모네와 르누아르와는 다르게 1841년 프랑스 몽펠리에의 부유한 개신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술 애호가들과 가까이 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그림을 쉽게 접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며 미술 공부를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셨던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 의학 공부를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그림 공부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지유는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위해 1862년 파리로 이주하게 되지만 계속되는 의사시험 낙방에 좌절하고 결국 그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낙방 이후 이 아뜰리에 글레를 오게 되며 르누아르, 모네, 시슬리 등을 만나 전업 화가로서 인상주의 그림을 함께하게 됩니다. 바지유는 많은 친구들이 바지유라는 사람은 어떤 친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도 엿볼 수 있듯이 호탕한 성격을 가진 대인배였으며 부자였던 본인의 상황에 대해 생색을 내거나 우쭐해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관대했으며 자신의 작업실과 돈을 항상 가난한 본인의 친구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실제로 모네는 너무나도 심각했던 경제난에 처해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괴롭고도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바지유는 힘든 모네의 사정을 알고 그의 작품을 사들이고 월 50프랑씩 돈도 지불하는 등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예 알바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려운 시절을 보낸 르누아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파리 콩다민가의 큰 아뜰리에를 대여하여 그가 언제든지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는 바지유가 남긴 꽁다민가 아뜰리에 그림에서도 그곳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은 가장 왼쪽에서부터 모네, 그리고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에두아드 마네, 그리고 그림 옆에 가장 키 큰 사람은 바로 본인 프레데릭 바지유입니다. 프레데릭 바지유는 그때 당시 마네의 그림을 아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 작품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마네가 직접 그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꽁다민가의 아뜰리에 모습입니다. 바지유가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후원하기 위해 사들인 그림들과 직접 사들인 그림들로 벽면을 수놓는 꽁다민가의 아뜰리에 그림만 보더라도 바지유가 얼마나 미술계의 인싸이자 외향적 아티스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지유는 이렇듯 그림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애정했는지 참 온화하게 그들을 담아낸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은 그가 남긴 가족 모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바지유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작품에서는 바지유가 본인이 원하는 의대에 진학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반대하였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사랑하였기에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바지유의 아버지께서는 그림에서도 왼쪽에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정면이 아닌 대각선으로 응시하는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신 모습을 찾을 수가 있기도 하죠. 야외의 인물화를 대표하는 이 가족 모임 작품은 삼총사들 중 가장 먼저 권위 있는 프랑스 예술 전시인 살롱전에 입선하기도 하는데요. 그 덕분에 작품
작품을 친구들보다 먼저 전시도 하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친구들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지유는 이 와중에도 기뻐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미안함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실력으로 살롱전에도 그 대가들보다 먼저 있어나며 전시회도 열었던 바지유는 왜 우리에게 모네와 르누아르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바지유는 정말 일평생을 자신의 안전보다는 친구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그의 성격 그대로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자원이 입대하며 참전하였는데요. 참전 도중 그의 장교가 부상으로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마자 본인이 지휘권을 잡고 앞서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독일군과 싸웠지만 아쉽게도 프랑스가 패전하며 28살인 아주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이러한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추후 오르세 미술관이 남부역에서 미술관으로 탈바꿈할 당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길목에 아주 좋은 전시 공간 한가운데 그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그를 애도하고 그를 기억하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쉽게 그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1862년 전띠 젊은 21살의 프레데릭 바지유는 21살의 르누아르와 그리고 22살의 클로드 모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19세기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했고 힘든 시절을 이겨냈으며 감정과 색채를 나누며 함께 청춘을 보내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인상주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 삼총사 중의 중심에는 프레데릭 바지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떡튀순의 중심 떡볶이처럼 그들의 중심이자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로서 자리했던 바지유의 이야기와 작품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떡튀순처럼 인상주의를 친근하게 재미있게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떡볶이처럼 인상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프레데릭 바지유를 앞으로도 인상주의계의 인싸이자 따스함을 그려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온화함을 그려냈던 작가로서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예술을 가까이 하는 시간 예가씨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